저는 사실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가까이 볼 때 나사가 이쪽으로 계속 조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신경안과와 사시 진료를 맡고 있는 박경아라고 합니다. 원격 수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게 한 가지 문제고요. 원격 수업 전에도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것도 문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많이 쓰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근시가 굉장히 빨리 늘어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근시 진행 속도가 거의 평상시 한 2~3배부터 심하게는 5~6배씩 늘어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근거리 작업을 계속하면 몸이 나는 근거리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거리 작업에 굉장히 최적화된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눈이 현미경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사실 가까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멀리가 안 보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근시 진행인데요. 근시가 진행한다는 건 눈이 앞뒤로 길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풍선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풍선이 굉장히 이제 크게 불수록 사실 빵 터질 수가 있듯이 조직이 굉장히 얇아지고 각종 질환들이 생기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 됩니다.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멀리 볼 수 있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1~2m 정도 거리를 두고 하도록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그러면 책을 끊을까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빠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진행이. 하지만 이제 언제까지 독서를 끊을 수도 알 수가 없고 또 결국은 그 성장기에 독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밝은 곳에서 멀리 보라고 안내를 합니다. 거의 50cm를 띄우고 보겠다 이런 각오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은 사실 쓰지 못하게 하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꼭 카카오톡을 써야 된다,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된다. 가급적 PC로 돌려서 멀리 놓고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핸드폰은 가급적 이제 연락 위주로,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잠깐 검색을 해야 될 때는 무조건 밝은 곳에서 멀리 놓고 폰트를 키워서 보고, 그리고 이제 짧게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은 나사를 조이는 것과 같아서 가까이 볼 때 나사가 이쪽으로 계속 조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볼 때 풀어지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다양한 거는 근거리 작업 시간과 아주 똑같은 시간을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잠깐씩만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멀리 보게 해주시고 세팅을 다 멀리 있는 걸로 밝은 데서 보실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인 이상은 스마트폰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TV로 영화를 봐도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물인 거죠. 그래서 내가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무조건 큰 화면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최소한 길을 걸으실 때만이라도,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만이라도 멀리 보시고 그게 약간 몸을 위해서 저축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눈이 사실은 정렬이 된다는 것 자체가 뇌에서 어떤 힘을 줘서 눈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건데요. 그 힘이 약간 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 나라에 가장 흔한 게 이제 간헐외사신데요.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는 눈을 똑바로 보다가 좀 힘이 빠지거나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자다 깼다든지 그럴 때 눈이 스르륵 이제 밖으로 빠지는 형태의 사시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요새 모니터나 이런 이제 스마트 기기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런 거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눈을 모으는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내사시도 사실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시면 당장 이제 시력부터 재고요. 그리고 이제 굴절 검사를 해서 혹시 안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안경을 썼을 때 시력이 교정이 되시는지를 일단 봅니다. 안경을 써서 시력이 교정만 돼도 어느 정도 안심인 상황이고요. 안경을 써도 시력 교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각막이나 수정체 이상인지, 망막 이상인지, 시신경 이상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안과 장비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권고사항은 만 3세 정도까지는 한 번 그래도 안과를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나 이제 청소년까지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시는 걸 권하고, 성인의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쯤은
특히 안저검사라고 해서 망막 검사는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다른 검사보다도 망막 검사에서 뭔가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치료를 일찍 들어가면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또 치료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망막 검사는 최소 1년에 한 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뉘는데요. 시력 발달이 다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편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편의에 의해서 쓰게 되고요. 근데 시력 발달이 아직 안 된 시기에는 어느 일정 도수 이상에서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근시가 있어서 눈이 꽤 안 보이는데 안경을 안 쓰면 근시가 더 심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만약에 안경을 쓰게 됐다면 가급적 상시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근시 안경 대신 쓰는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학년부터는 관리를 잘한다면 쓸 수는 있는데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된다면 사실 합병증이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러워지거나 하는 거 세척이 잘 안 되면 각막염이 오면 아예 실명해 버릴 수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어느 정도 쓸 수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근시 진행을 막기 위해서 치료용으로 한 만 7, 8세 되는 아동들부터 이제 밤에 끼는 드림 렌즈라고 흔히 부르는 컨택트 렌즈를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린아이들도 잘 적응을 합니다. 만약에 물놀이를 가게 되면 사실 피치 못하게 눈을 비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곳에서 굉장히 감염되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물이 닿을 상황이거나 물이 많이 튈 상황이면 사실은 물안경을 항상 써주시는 게 좋고 내가 눈을 만지기 전에는 무조건 비누로 씻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외출하셨을 때는 어딘가 문고리나 무언가를 잡게 되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 눈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작은 티끌 정도가 아닌 이물의 경우에는 사실 안과를 꼭 가셔야 되기는 하는데요. 정말 피치 못하게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생리식염수를 흘려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물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물은 빠지더라도 종류에 따라서 어떤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막 상처 같은 게 났을 때는 사실 꼬매지 않고 놔둬서 아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거기를 통해서 세균 감염이나 이런 거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막이 됐든 혹시 각막이 손상이 됐으면 그건 정말로 응급인 상황인 거고요. 꼭 안과 가셔서 검진 받고 어느 깊이까지 손상이 됐는지 보시고 약 처방을 받아서 쓰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어린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얘가 근시가 심한데 이제 어떤 음식이 좋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멀리 보는 게 약이라고요. 이게 너무나 입증이 된 너무 좋은 약인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꼭 뭔가를 드시려고 한다면 식품은 골고루 채소 같이 포함해서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소화용 종합 비타민 정도를 왜냐면 가끔 비타민이 모자란 요소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권해드리고요. 루테인이 좋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루테인을 이미 먹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루테인은 지금 권고상 40세 이상에서 권해드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에서도 황반변성이 없는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보다 더 어린 연령에서는 종합 비타민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양쪽 눈이 이제 시각 상실이 됐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만약에 따져본다면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의 80% 이상 감소가 된다는 사실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단일 감각기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저희 몸에 이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많은 것들이 한번 질병이 생기면 다시 좋아지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어찌 보면 뻔한 얘기지만 건강할 때 꼭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눈입니다.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멀리 있는 큰 화면을 쓸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시는 게 좋고요. 밝은 곳에서 트여 있는 곳에서 쓰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히 길을 걸을 때 아니면 기회가 될 때 멀리 창밖을 볼 수 있을 때는 무조건 멀리 보시면 좋고요. 안과 검진은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꼭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